하나씩 한 품에 안고 총을 다해 보살피시네. 우리 당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을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온 혁명적 무장력의 영광 넘친 90여 성상의 행로위에 불멸의 사이오와 더불어 길이 빛날 감격의 시각은 도래했습니다. 네, 북한의 최대 명절은 태양절, 바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그런데 최근 북한 매체에서 태양절 용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북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 글쎄 이게 사라지고 있다. 그럼 뭐 믿을 만한 얘기인가요? 예,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은 태양이고 김정일은 별입니다. 광명성, 예. 별성자. 이제 97년 김일성 탈상 3년째 김정일이 태양절을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를 제외하고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 내지는 태양으로 도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태양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은 4월 15일 날 노동신문 1면도 아니고 예. 이면에 태양절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고 그리고는 전혀 안 썼어요. 이런 적은 네.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태양절 날 김정은과 김정은 측근들이 이제 김일성 미라가 있는 금산 태양궁전을 이제 참배를 하는데 예. 둘 다 안 간 건 처음입니다. 작년엔 간부들까지는 예.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서도 태양절을 4.15로 바꿨다. 노동신문은 그렇게 바꿨어요. 예. 지난해는 태양절 일면이었는데 지금 4.15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가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어요. 북한 측으로부터 태양절 명칭을 폐기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예. 그것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좀 두고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태양절 용어를 폐기한 거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네. 그런 우리가 중요한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김일성 시대가 가장 좋았죠. 좋았던 때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남한보다도 더 앞섰어요. GDP가 예, 더 예, 높았으니까.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했고. 우리가 열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기였던, 그러니까 번화했던 이 김일성 시대에 대한 향수 때문에 김정은이 취임할 때 할아버지 따라하기, 뭐 그랬죠. 살도 지우고, 그랬죠. 막 예. 풍채도 그렇고, 걸음걸이 모든 걸 다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한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의 흔적을 지운다, 태양절을 지운다,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전략적인 큰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김정일은 김정은보다 정치적 권위가 탄탄했거든요. 무려 후계자 준비를 20년을 했습니다. 예. 74년부터 94년까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유언 통치라고 그래서 죽은 미라 김일성을 3년 동안 3년 탈상 끝나고 1년 더 했어요. 4년 네. 동안. 근데 김정은은 지금 집권한 11년, 12년 돼가는데 경제는 최악이거든요. 경제는 최악이고 민심도 위반되고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벽, 평양 문화보호법까지 만들 정도로 민심이 위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 탈북민들도 여기 와서 김일성 욕은 잘 안 합니다. 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은 거의 신으로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관성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양을 지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올해 달력에는 태양절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달력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태양절 지울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급작스럽게 태양을 지우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관되냐면은 민족하고 통일 개념을 폐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 사상에서 민족하고 통일이 두 개의 핵심 중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을 지우는 작업은 본격화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그 대목입니다. 예. 그 대목에 이제 설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김정은이 2019년에 선전선동 일꾼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 신비하면 이제 혈세량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게 하느냐 첫 번째 추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난 홀로서기 하는 거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하고 통일이 김일성과 연관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민족은 통일을 주면서 태양을 띄우는 이게 일반적인 설명인데 그런데 이제 저렇게 나오는 표 중에 아주 네. 재밌는 게 예. 김정은을 주체조선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스스로 태양이 그렇죠. 돼버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태양을 내리고 예.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4월 15일 날은 태양절을 4.15로 바꿨는데 예. 4월 17일 날 노동신문 오면에 살짝 네. 조청윤이 보낸 서한에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일이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 8월 12월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 배경을 보면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표가 나와요. 예.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있을 수는 수가 없으니 없죠. 기존 태양을 끌어내리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유일한 태양으로. 근데 가기 위한. 김일성은 업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항일파치산도 조작됐지만 일부 네. 했고 그다음에 경제 국방도 좋았고. 근데 김정은은 최악인데 할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지금 꿰차려고 하니까 네. 이 후유증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판단 미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선택을 한 건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고 본인이 좀 부각이 돼야 주민들에게 자신의 생각, 주장, 정책들을 더 잘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왜 이런 그게 선택을 이제 생각이 했을까요?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사람 이름을 우리가 몰랐어요. 예. 처음엔 김정운으로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더 몰랐고요. 네. 북한 주민들은. 2009년에 후계자가 돼서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 죽을 때까지 딱 3년 준비하고 후계자가 됐는데 예. 이유는 백두혈통이었거든요. 네. 자기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백두혈통이다. 그런데 그 백두혈통 지금 지워버리고 있거든요. 예. 그럼 자기가 존재할 만한 존재의 이유 근거를 자체가 본인이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두 다리를 네.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하신 북한 고위층 분들하고도 얘기해봐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좀 이해할 수 태양- 없는 얘기들이 좀 이라는 많이 표현도 없어지고 또 한 가지 북한에서 요새 새롭게 눈여겨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새로운 체제 선전 가요가 나왔는데 뮤직비디오도 내놓고 상당히 좀 이전과는 달리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일부 어떻게 언론은 보시는지요? 그런 이제 파격적인 거, 역동성 이런 네. 것에 주목하는데 네. 사실은 아니에요. 태양지교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동신문에 보면은 맨 상단에 좌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나오거든요. 네. 왼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그다음에 김정은은 위대한이 아니고 경애하는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은 김일성하고 김정일에만 쓰고 예. 경애하는 김정은에게 쓰거든요. 네. 물론 김정은도 살짝 써요. 자기 현지 지도할 때는. 예. 근데 공식적으로는 위대한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친근한 어버이에 네. 위대한 김정은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본인을 태양으로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썼던 위대한을 자기한테 쓰는 노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예. 네. 탁월한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조작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북한이 너무 폐쇄된 사회라 사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그 변화가 왜 일어난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취재가 안 돼요. 하여튼간 그런 해석들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뮤직비디오에 예. 그 일본 고가의 악기가 이제 좀 등장을 하고 또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러시아제 이 외제 차량이 이제 버젓이 평양 시내를 지금 돌아다니고 예. 김일성 종합군사대학 갈 때도 그렇고 이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이 금수 조치가 이게 잘 안 먹히나 봐요. 아니면 러시아는 뭐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통합니다. 상당히 통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국제 제재는 통하지만 고통은 일반 인민들이 받고 지도부는 우회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벤츠 마이바 같은 거를 유럽이나 중국산 이름으로 사요. 그건 안 걸리죠. 근데 그 가명이거나 아니면 산 다음에 바로 중고차로 북한 공장요원한테 파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이 눈 감아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 탔던 방탄 차량 예. 세나트 같은 경우는 그냥 러시아가 주문 고안이거든요. 선물로. 왜냐하면 양쪽 다 지금 다 어기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재는 통하지만 지도부는 큰 타격을 안 받는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제재의 한계입니다. 그런 고가의 차량들, 물론 중고로 살 수도 있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고가의 차량들 이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많이 들어가죠. 돈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지금 공식적으로 본다면 외화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유엔 결의에 따라서 노동자가 모두 귀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북한 노동자가 한 10만이고 대략 1년에 5억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 송금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코로나로 국경을 닫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국경을 열었는데도 9만 명 정도가 중국에 남아 있어요. 첫 번째 노동자죠. 두 번째는 이제 해킹입니다. 이제 가상화폐나 해킹으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지만 1년에 10억 달러 내외로 확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하고 해킹만으로 20억 달러거든요. 충분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핵심 측근들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 정책에만 2조 5천억 원을 쓴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그러면은 이런 해킹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다 가져온 왜냐하면 돈들.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돈을 벌려면 수출해야 되는데 예. 예. 수출의 95%가 대북 제재로 막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년에 10억에서 한 20억 달러가 무역 적자예요. 그러니까 외화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 노동자 불법 송출, 그다음에 해킹, 심지어 보이스피싱도 합니다. 네. 중국에 한 100여 개 정도의 보이스피싱 거점을 가지고 있고 예. 보이스피싱 중국 조직한테 앱을 팔아요. 예. 장비를 팔고 그걸 관리해 주는 돈만 1년에 한 100억에서 한 200억 됩니다. 예전에는 뭐 마약을 북한 당국이 공식 암시장에서 파는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뭐 슈퍼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짜 달러 막 찍어내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번다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 해킹, 훨씬 가상화폐 이거 네. 빼오기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예. 아니면 동남아시아 친국가 이런 쪽에 거점이 있거든요. 거기 정찰총국에 이제 기술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관리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그러나 수천 명 단위다. 해킹 관련해서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건데 북한이 이제 무기 수출이라든지 무기 판매도 하잖아요. 몰래. 예, 예. 그래서 또 벌어들이는 외화 소득도 상당한가 봐요. 지금 컨테이너로 지난 3월 상반기 기준으로 1, 4분기 기준으로 한 7천여 개의 컨테이너가 넘어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포탄으로 한 사람은 300만 발인데 그럼 이거 러시아가 몇 달 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게 북한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든 줘야 되는 거죠. 원하는 걸 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은 버티죠. 북한 김정은 체제는 버티는 거네요. 버티는데 이제 문제는 민심이거든요. 제재의 타격은 지도부는 호의호식하지만 네. 민심은 계속 악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2년 만에 분주소가 파출소거든요. 전국 분주소장, 파출소장인데 10년 만에 했거든요. 네. 왜 하겠어요?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심이 가장 무서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도 민심을 좀 정확하게 읽어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환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MB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